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법적인 문제보다도 아들과 엄마 그리고 딸과 엄마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이해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고요. 엄청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엄마와 아들이 종종 충돌한다는 얘기가 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말이 거칠어졌다. 자꾸 짜증을 내. 넌 왜 이렇게 네 말만 고집해?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듣고 깜짝 놀래고 제 스스로 이제 걱정돼서 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이가 자라는, 그러니까 뇌가 자라나고 있는 소리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이든 아니면 지금 커서도 잘 모르는 그런 뇌의 성장과 관련된 거죠.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고요,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기능, 계획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편도체는요, 감정의 중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성장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감정과 행동, 그걸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전두엽과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전두엽, 편도체. 전두엽은 뭘까요? 네, 생각하고 계획하고 참는 힘을 담당합니다. 변호사 아저씨도 전두엽이 좀 약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고 계획하고 참는 힘이 어떨 때는 좀 모자란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합니다. 이런 판단이 전두엽에서 통제하는 거죠. 편도체는요, 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책도 그런 아몬드라는 책이 있어요. 편도체 관련해서 소설책이. 자, 감정과 본능을 즉시 만족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화가 나, 무서워, 혼자 자기 싫어, 좋아, 싫어, 이런 감정이 솟아납니다. 여전히 이런 감정에 지배되는 것을 보면 저 역시 편도체가 전두엽보다 좀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하면 전두엽은 브레이크고요, 편도체는 가속 페달이다. 붕붕 밟는 거죠.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입니다. 편도체 가속 페달은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전두엽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수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만들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뇌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편도체, 감정의 중추는 이미 성인의 수준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이야기에 엄마가 감동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 의견을 무시하면 엄청 화가 나요. 슬프고 눈물 나고 울고 싶고요. 친구가 놀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전두엽은요, 아직 느려요. 편도체를 통제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화가 났다는 걸 느끼고 다 표현한 다음에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큰 감정의 폭풍이 막 몰아치면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A, B, C 뭐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탁 튀어나갑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몰라. 그냥 화가 나. 너무 싫어. 아빠 너무 싫어. 몰라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 그걸 잘 감정을 못 살펴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 순간에는 이성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저도 좀 깨닫게 되네요. 자, 이제 뇌 성장 속도가 어떤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도 아이한테 참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아직 그런 것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죠. 어떤 아이들은 잘 참던데 왜 참는 걸까요? 이성적으로? 아니면 공포로서 자기 감정을 누르는 걸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편도체로 편도체를 통제한다? 이 공포로서 좋고 싫고를 통제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순간의 말은 충분히 생각해 본 진심이 아니라 편도체가 일으킨 전기 신호의 충돌 또는 폭발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느끼는 속도가 우리보다 3배나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이성을 작동시키는 속도는요, 아직 미숙하니까 우리보다 3배나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도체라는 것도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 더 성장하고 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에너지가 계속 보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달릴 수 있는 엔진은 점점 강력해지는데, 그에 반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는 아직 밟아도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뒤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두엽을 대신 작동시켜주는 부모의 대화와 반응이 외부에 존재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고 막 할 때, 아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왜 그랬어 보다는 안아주는 게 차라리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저도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화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벌어주면 된다? 5초 정도 아이가 전두엽이 기입할 수 있게끔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 줄 수 있게끔 틈을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구나, 어땠겠구나, 화가 났겠구나, 섭섭했겠네, 이렇게 말해주면 편도체 반응이 안정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그러면서 전두엽 기능이 미약하지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요, 감정을 언어화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다시 편도체가 진정되는 그런 순서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 이런 감정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감정을 살펴볼 수 있겠죠. 전두엽 불 들어왔어요. 다음, 네,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럼 편도체가 신경 발화됐던 게 가라앉겠죠. 결과보다 감정의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전두엽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진정이 되는 단계로 들어간 후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질문도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어? 그때 네 마음이 어땠어? 좀 더 부드럽네요. 자, 이런 질문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화가 났지? 나는 그 순간 무엇이 섭섭했을까? 이런 겁니다. 자, 전두엽은요, 25살까지 25세까지도 계속 자란대요. 더 늦게 자라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의 뇌는 어떻다? 아직 10수년을 더 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아이의 뇌는 도덕, 판단, 공감의 근육을 10년 이상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당장의 충동, 이런 행동, 또는 화를 내고 하는 행동이 결함이 아니고 성숙으로 가는 과정의 신호다라는 거죠. 지금의 감정 폭발은 미래의 인내력을 갖기 위한 훈련 과정의 흔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거든요. 좀 덜 당황하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지, 제가 뭘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로 가거나 가정폭력 문제로 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조용히 지켜봐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물어봐주고 또 경험을 공유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빠로서 마음은 어떤가요? 아빠도 아직 전두엽이 다 안 자란 것 같아요. 아들의 전두엽이 자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지금 문제입니다. 아빠도 전두엽이 좀 불안전합니다. 편도체 중심형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죠. 그래서 아들의 전두엽이 자라는 속도만큼 저도 좀 전두엽이 자랐으면 좋겠고, 또 저와 아내, 부모의 인내심도 아들의 전두엽이 자라는 속도처럼 천천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화를 내고 올 때, 우리는 그 화내는 장면에서 안타깝고 당황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들의 지금 편도체가 막 불타오르고 있구나, 전두엽이 아직 저를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뇌의 발달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여튼 뭐 그런데 내면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게임에 져서 분노하거나 아빠가 뭔가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또 엄마하고 충돌할 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천천히 우리 네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자. 자, 그렇게 서로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하죠. 유대관계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관계 자료가 되고요. 실제로 세상에서 형사사건의 어떤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도구 또는 관계, 에너지,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뇌가 약물에 의존하고 음주에 의존하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충동에 의존하게 될 때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좋아합니다. 포유류잖아요. 안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자, 그 중에서도 전두엽과 편도체 연결은 안전한 관계라는 감정 환경이 있을 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모든 행동을 할 때 다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아이의 뇌가 정말 성숙하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두엽보다 편도체,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는 편도체가 좀 더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또 엄마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와 우리 모두의 부모로서의 행복을 위한 편도체와 전두엽 이야기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어둠이 내리면 내 머릿속 불빛이 켜져 전두엽은 말을 걸어 조금만 더 근데 편도체가 속삭여와 이젠 좀 쉬자 너무 타고 있었어 그 말이 밉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나를 지키려는 너의 신호니까 먹고 싶은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 이건 연료가 아니라 위로의 코드 이긴 해 baby 그렇지만 지나치지 항상 필요한 건 사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숨 한번 잠깐의 휴식이야 그게 나에게 필요한 리듬 My new love song 공복의 순간 머리는 맑고 세상은 느려지고 생각은 깊어져 문득 느껴지는 배고픔은 결핍이 아니 쉬게 해달라는 도파민의 연면 섞인 넘사 목소리 그때 사유의 문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 따뜻한 물과 가벼운 제조야 전두엽이 깨어있는 시간 그건 내 안에 별이 반짝이는 순간 감각은 잦아들고 사고는 자라 이건 싸움이 아니라 춤이야 나와 나 사이에 그래서 난 먹지 않고도 채워지는 걸 배웠어 걷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맘을 더 부드럽게 덮어주네 yeah. 그래 편도체야 울지마 너는 나를 지키려는 맘이잖아 내가 조금 멈출게 팔을 돌릴게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널 안아줄게 먹는 대신 걸을게 생각의 리듬으로 너를 달랠게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들이야 Tonight every single moment 공복은 나의 명상 가벼운 식사는 나의 회복 둘 다 나의 리듬이야 내 낮과 밤 너무 오래 몰입하면 편도체가 부르켜 그건 위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숨쉬려는 신호야 난 알아 그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감정의 위로란 걸 전두엽아 내가 너무 달리면 편도체가 널 붙잡아 주려는 거야 이건 방해가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사는 방식이야 먹는 대신 호흡하고 불안 대신 걷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는 다시 나를 치유해 공복은 나를 맑게 소식은 나를 부드럽게 그 사이에 흐르는 건 나의 하루 리듬 my mental symphony 배고픔이 몰려올 때마다 난 이제 알아 그건 결핍이 아니라 나의 내가 보내는 병 너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제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 말이 들리면 난 잠시 일어나 팔을 돌리고 창문을 열고 따뜻한 물을 마셔 그리고 미소 짓지 오늘도 내내는 내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공복일 때 전두엽은 밝게 빛나고 포만일 때 전두엽의 불은 꺼지고 그래서 공복을 오래 잘 유지하는 게 나에겐 중요해 알겠지 나의 사랑스러운 편도체 아몬드 이할 크기의 친구야